우선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부착된 센서들이 있죠.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무호흡 혹은 얕게 숨을 쉬는 저호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다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검사하시기 전에 선을 몸에 많이 붙이면 잠이 오나요? 아프진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먼저 수면다운 검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요, 잠을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까지 다양한 항목을 기록합니다. 수면다원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신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낮에 너무 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깨게 되거나 수면 중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하지 불안 증후군, 렘 수면 행동 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을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마침 저희 촬영 PD님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해서요, 오늘 직접 검사를 받아보시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수면 검사실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급적 이제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라텍스로 해서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했고요. 저기 보시면 저렇게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빛을 최대한 이제 차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벽면이 그냥 벽 같아 보이시지만 굉장히 두껍게 설정을 해서 주변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저기 벽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시죠? 환자의 움직임을 이제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수면 다원 검사다 보니까 코골이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검사를 받으실 때 저희 수면 전문 기사분이 밤새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수면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문의하는 분이 많거든요. 저희 장비는 이제 모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착용하신 상태로 편안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지금 방에 검사 장비가 없는 것 같은데 검사 장비는 어디 있나요? 검사 장비는 이제 침대 바로 뒤쪽에 있는데 착용하신 센서들이 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중계를 해서 모니터링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주변에 뭐 다른 특수한 기구가 있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는 거죠. 저희 PD님이 이 센서를 다 부착하셨다고 하네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처음 있는 경험이라서 네. 뭐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데 네. 신기합니다. 검사 전에 제가 안내드린 사항 잘 지켜보셨나요? 네, 낮잠 안 자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머리에 뭐 이렇게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에 더해서 보통 검사 받으시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를 하시거나 또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하시고 검사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머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부착된 센서들이 있죠.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뇌파를 왜 측정하냐면요, 우리가 수면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주파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제 깊은 수면으로 빠질수록 주파수가 낮아지는 수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수면 단계를 알 수 있는데요. 뇌파는 크게 스테이지 1, 2, 3 그리고 렘 수면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1번, 2번은 가벼운 수면, 3번은 깊은 수면, 그 다음에 렘 수면은 흔히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에 붙여놓은 게 뭐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나요? 특수 풀을 이용해서 머리에 부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탈착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머리를 샴푸로 감으시면 금방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눈 옆에도 센서가 달려 있죠. 안전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렘 수면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센서입니다. 렘이라는 건요, REM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눈이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움직임과 뇌파를 합쳐서 우리가 렘 수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와 입에 부착된 센서는요, 숨 쉬는 기류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어요. 수면 무호흡이 발생되면 기류의 변화가 생기겠죠. 코랑 입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무호흡 혹은 얕게
낮게 숨을 쉬는 저호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코를 다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꽉 막는 게 아니라 숨을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턱에도 이렇게 센서가 부착되어 있죠. 턱 근전도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이것도 렘 수면을 볼 때 활용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렘 수면일 때는요. 정상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 근전도로 측정하는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렘 수면일 때 턱 근전도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가슴에 있는 거는 뭔가요?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가슴에 부착되는 거는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이 움직이게 되죠. 배랑 가슴이 움직이면서 폐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호흡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폐쇄성, 막혀서 숨을 못 쉬는 무호흡인지 아니면 뇌에서 신호가 오지 않아서 생기는 무호흡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진 않나요?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실 수 있는데 엄청 꽉 조이거나 그런 장비는 아니거든요. 살짝 이렇게 되는 거라서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중간에 있는 이 센서는 뇌파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세에 관계된 센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주무시는지 혹은 옆으로 혹은 엎드려서 주무시는지 이런 센서를 통해서 자세의 변화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배에 달린 건 뭔가요? 배에 달린 것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슴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의 움직임도 같이 있거든요. 그 움직임을 같이 측정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벨트로 착용한 이 장치 자체가 수면 무호흡증의 종류를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손가락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병원에 가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착용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손톱에 있는 그 혈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도 이렇게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를 자꾸 움직이거나 혹은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걸 자꾸 움직이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별할 때 사용되는 근전도가 되겠습니다. 진짜 온몸을 다 검사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의 명칭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검사가 아니라 수면 다원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수면 중 일어나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모니터링실로 가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PD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이 다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분의 움직임과 뇌파, 그리고 안구의 움직임, 팔, 다리 움직임, 또 가슴과 배의 움직임, 또 호흡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맥박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났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잘 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환자분들 중에 수면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잠이 잘 오지는 않을지, 센서들이 불편하지는 않을지, 또 혹시 아프진 않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는 아픈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좀 답답하거나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꿀잠을 잤어요. 이게 침대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텍슨 역시 제가 자면서 그래도 좀 뒤척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검사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주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가슴 중앙에 있는 센서가 움직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움직이면 이게 센서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센서들이 그냥 주무실 때 조금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평소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뭐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다원 검사이기 때문에 수면과 관계된 여러 질환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PD님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셔서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이 검사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해서 숨을 멈추거나 정상적으로 숨 쉬는 부분의 30% 미만으로 얕게 쉬는 저호흡의 시간당 횟수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잠을 자는데도 뭔가 이제 개운하지 않다. 자면서 계속 뒤척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면 당검사를 꼭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이 깊은 수면으로 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수면으로 갈 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멈추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얕은 수면으로 깨워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깊은 수면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주무셔도 결국 피곤한 상태가 되는 삶의 거죠. 질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삶의 질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보면 심장 혈관계 질환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의 이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탈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PD님과 함께 수면다운 검사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검사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편안하게 잘 주무십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통증도 없고 방사선 노출도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도 피곤하거나 낮에 너무 졸리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유럽 수면학회 인증 전문의인 제가 직접 수면다운 검사부터 결과 판독, 치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병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